카밀 클로드 인생에 막 인생을 있다가 제가 막 동료가 된 거예요. 그 인생이. 화가 너무 났어. 야, 이 여자는 평생 로댕에 가려서 진짜 작품이나 이런 그 탤런트가 엄청난데 자기 작품을 할 겨를이 없었던 거예요. 로댕의 모델까지 해주니까 보통 작품자들은 모델을 안 하는 시간 버리니까. 근데 로댕이 모델 해줘. 로댕 작품 만들 때 처음에 연습생처럼 뭉쳐주는 거 이런 것까지 다 해줘. 모든 걸 다 해줬던 거지. 사랑을 위해서. 근데 버려졌어. 버림받았어. 심지어 여생은 한 40년 동안 그 요양원에 갇혔어요. 정신병원에 갇혔어요. 정신병원에. 그 정신병원이 그냥 진짜 제대로 된 병원이 아니라 그 시대의 정신병원은 하루에 감자 하나 계란 하나 먹었대요. 그리고 난방이 없었대요. 근데 거기서 매일 편지를 썼대요. 그냥 나 조각만 할 수 있게 해달라고. 그냥 돌덩이 하나만 달라고. 그래서 가사 내용에 나는 단지 돌 하나만 방했는데 라는 내용이 있어요. 그래서 어머님이 어릴 때부터 까미클로드를 너무 싫어했었어요. 그래서 아버지만 이렇게 좀 보호해줬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까미클로드를 병원에 입원시킨 게 어머니랑 동생이랑 입원을 시켜버린 거죠. 평생 거기서 40년을 썩었어요, 한마디로. 그리고 거기서 한 70대 초반에 돌아가셨다 그러고. 그 노래가 혹곡하게 된 게 맞다. 한 때문에 그게 너무 되게 감정이입이 되고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그 노래를 이제 쓰고 우리나라 앨범에는 한국어 버전이 있어요. 한국어 버전은 로댕에 대한 사랑에 대한 회한. 그 사람을 내가 평생 못 벗어났다. 죽어서까지 어쨌든 로댕의 여자로만 기억되니까 죽어서까지 로댕에서 못 벗어난 거잖아요. 그런 내용을 한글 가사를 썼고 한글 가사 쓰고 나니까 까미오 클로드를 위로하고 싶은데 까미오 클로드는 한글을 모르잖아. 그래서 불어로 써야겠네. 그래서 불어는 집에 있는 외국인을 시켰죠. 그 까미오 클로델의 작품 명칭을 중간중간 사용해서 가사를 썼어요. 이거 정말 너무 자랑하고 싶어. 그 중년이란 단어랑 발스란 작품이랑 그런 작품들 명을 그대로 중간중간 있어요. 그래서 그 가사는 정말 널리 알리고 싶어, 프랑스에. 마지막 문장이 무덤에서 유명해지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. 그렇게 끝나거든요. 너무 가사가 정말 존경스러운 가사가 나와요.
C'est parfait. Oui, oui, c'est très bien. Pour prendre la photo après. Voilà. Comment ne pas. 이태리 공연이랑 여기 공연이랑 또 느낌이 어떻게 다른지. 그냥 차이점은 이탈리아는 페스티벌이어서 사람들이 더 훨씬 많았다는 거. 한 700명 훨씬 많았다는 거가 다른 적다. 단지 그 차이다라는 거. 오히려 이렇게 작은 곳에서는 사람들이 다 보이니까 더 하기가 어려울 수 있고 사실 그 페스티벌 같은 데는 조명 때문에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. 우리가 하는 우리로서는 이게 더 어려울 수 있는데 그리고 사람들이 모르는 그 연주자가 와서 연주할 때는 좀 이렇게 샤이하게 반응을 잘 안 하는데 그래도 오늘 좀 더 반응이 더 있었어서 그 샤이하는 사실 어느 나라나 똑같은데 그래도 잘 괜찮다. 한국에서는 관객들이 표현을 즉각적으로 해줘서 너무 한국 연주를 좋아하는 이태리가 더 그럴 것 같은데. 더 그러더라고요. 박수도 얌전하게 쳤는데 끝나고 나서 막 오셔가지고 너무 좋아했어 이렇게 그러니까. 근데 다 사람들 같이 박수 치고 아, 그건 한국이. 그냥 브라보 정도. 우리나라는 막 한국이 리액션이 좋죠. 한국인들이 좀 표현을 잘하고 오늘 아주 성공적으로 끝났어요. 자랑 좀 하려고요. 상당히 업돼 있습니다, 여러분. 역겨운 주인이 자랑할 만해요. 칭찬을 너무 받아가지고 지금 제가 발이 떴어요. 발을 못 붙이고 있어요. 약간 둥둥 떠 있는 상태죠. 막 너를 잃고 싶지 않아. 언제 올 거야? 막 해가지고 지금 사랑이 꼽히고 있어요. 음악적인 질문. 저는 예전에 원래 신현아 밴드랑 하는 걸 했잖아요. 그쪽은 이제 아무래도 한국적인 거고 여기는 이제 굉장히 아까 얘기한 대로 프랑스 재즈 어때요? 그거 같이 하시는 그 느낌이 장단점이 있다면? 저는 이게 더 편해요. 편해요? 사실 저는 1집을 할 때 그게 되게 어려웠어요. 약간 한국적으로 가야 돼?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돼? 그때 이제 현타가 온 게 내가 한국에서 불어로 이딴 걸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? 근데 하고도 싶어. 그래서 약간 가요적인 것도 한 2개, 코스모스, 늙은어미 이런 거는 가요적인 거 넣고 나머지는 그냥 하고 싶은 거 막 모두 용서한다 이런 거, 엄부 이런 거는 이제 확 가버리고 막 이렇게 섞었던 거예요. 사실 저는 발라드가 좋지만 그것만 하라고 하면 재미없어. 움직일 수 있는 틀이 너무 좁아. 너무 막 변칙적인 코드가 막 나와버리면 멜로디를 멈춰버릴 수도 있고 막 그렇죠. 근데 그렇게까지 불편하게 하면 이제 얘기를 하죠. 그건 조금 선을 넘어갔어. 네, 선을 넘어가는 거예요. 이걸라도 거기까지는 안 가요. 연습하다가 이건 좀 그렇지? 그러면서 이렇게 바꿔요. 나도 이건 조금 좀 줄여봐 이렇게 하는데 더 가려면 사실 더 갈 수도 있죠. 근데 제가 완전 재즈 그렇다고 완전 재즈를 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재즈도 아니고 그냥 노래곡이라고 표현해요. 노래곡을 재즈적으로 표현한 거지 이게 완전 재즈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또 어려워요. 창작 노래곡을 재즈적인 요소를 넣어서 이렇게 편곡을 하는 거. 그러면서 한국어로 하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했다가 요새 우리나라의 위상이 이렇게 높아졌는데 그리고 한국 언어가 이 언어의 외국인들이 이 언어를 되게 듣기 좋아해요. 그리고 되게 멜로디컬하다고 느껴요. 물론 제가 좋은 단어를 멜로디에 맞게 잘 골라 써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오늘 그냥 잘난 척에 극치를 달하네. 잘난 척 하려니까 가리고 있어. 수고하셨습니다. 니콜라. 이거랑 누구랑 구가 구라.